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에 또 많은 어머님들이 오셨네요. 자, 울산에는 나라가 인정한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있죠.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 보물입니다. 보물. 울산의 보물. 자, 가도 늘 새로운 태화강 국가정원인데요. 매년 5월이면 열리는 태화강 봄꽃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행사도 잔뜩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울산의 자랑 태화강 국가정원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즐겨도 가족과 함께 즐겨야겠죠. 자,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있죠. 바로 울산시대와 함께 즐기면서 놀기. 그럼 울산시대와 한바탕 지금부터 즐겨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 뉴스가 있는 곳에 항상 이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아름답고 이쁘고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이번 한 주 울산에는 반가운 소식이 많았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모집입니다. 울산시가 일상에서 만나는 조류 소식을 알려줄 새 통신원 30명을 모집합니다. 이 통신원은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새를 사진으로 촬영해 앱에 게시하거나 SNS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조류조사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울산광역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경험입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교사노조 연맹이 시행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생이나 학생 보호자로부터 지난 1년 사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 나왔는데요. 교권 사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안착하지는 아직 않은 단계이고요. 적용도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 50점 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74%가 부정적으로 답해서 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3위는 씁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때 울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씁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8건에서 2023년 526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달갑지는 않지만 꼭 알아야 하는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실종된 치매 할머니를 발견하고 귀가를 도운 CCTV 관제 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관제 요원은 지난달 30일 밤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가족 신고에 주거지 인근 CCTV를 분석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 중인 할머니를 발견했는데요. 경찰은 CCTV 모니터링이 할머니의 조기 발견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치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윤곽입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 트램이죠. 울산 도시철도 1호선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2029년 1월 개통을 목표로 노선은 태화강역을 출발해 번영사거리와 공업타 로터리를 거쳐 신복 교차로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10분, 그 외에는 15분으로 운행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자,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남정주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울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남정주입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떨리세요? 많이 떨립니다. 아유, 전혀 뭐 떨리는 뭐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떨립니다. 지금 제가 떨리죠. 자, 남정주 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식당을 가든 나들이를 가든 뭐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가족 단위로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보나파초, 노나파 그냥 색색깔로 말이죠. 너무 아름답고 가족은 역시 아름답습니다. 자, 관장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5월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 양가 어르신들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두가 즐겁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입니다. 2만 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전체의 35%인 6,800여 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학대 사례는 817건으로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는데 최근 5년으로 넓히면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학대 장소로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 가정에서의 학대는 다소 줄어든 반면 생활시설은 20% 넘게 늘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전년도에 이어 배우자가 자식보다 많았는데 이 같은 추세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부부 간 돌봄 부담이 커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부양의 부담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노인 학대를 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100세 시대 그 말이 나온 지도 벌써 오래됐어요. 엊그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누구나가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를 꿈꾸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울산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노인 학대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전국에 한 2만여 건의 노인 학대가 발생을 했는데요. 5년 전인 2017년보다 30% 이상의 증가가 있습니다. 울산도 2023년 작년 기준 520건의 노인 학대가 신고되었고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노인학대 문제가 다양한 수법으로 장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믿고 맡겼던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도 학대가 발생했다는 그 뉴스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속상하고. 많이 속상하죠. 그렇죠. 그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는 물론이고 모두가 어느 정도는 참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사례들도 또 있습니까? 예, 돌봄을 하지 않는 학대를 방임학대라고 하는데요. 방임학대 중에 자기방임학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방임학대라. 예, 어르신 스스로 의료적 처치나 의식주를 거부해서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학대 행위를 자기방임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방임. 예. 뭐 좀 생소한 그런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르신들 자신도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네, 놀랍죠?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학대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동 학대나 장애인 학대 사례에 비해서 노인 학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노인 학대는 오랜 시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요.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내포하고 있어서 학대 피해 노인과 행위자가 함께 양쪽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은폐성이나 또는 사회에서 관여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 아동학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아동들이 피해자이지만 노인 학대의 경우 원인적인 요소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또 어르신이 될 수 있고 지금 또 고령화 사회니까. 근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을 가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바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십시오. 예, 가장 간단하게 노인 학대가 발견되면 네. 지체 없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로 해주시거나 1577-1389 89. 예. 네. 또는 가까운 경찰서 112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노인 지킴이 나비새김 앱이라고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신고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로 인식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르신도 어르신들끼리 서로 보호하고 이런 풍토가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금 세월이 지나면 또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너는 그 노래도 또 있어요. 너는 늙어봤어? 뭐 이렇게.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없는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할 때는 꼭 신고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모두의 노력이 더욱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약속하신다면은 박수로 종주해. 감사합니다.